판정 억가를 딛고 마침내 1골 1도움, 분데스리가 데뷔골과 도움까지 기록한 김민재. 그에 대한 현지에서의 MOM 파티, 최고 평점 파티, 팬들의 상습승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오늘 굉장히 재밌는 경기, 중요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한국 시간 18일 새벽 독일 미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분데스리가 15라운드였고요. 바이에른 뮌헨이 슈투트가르트에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원래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바이에른과 슈투트가르트의 대결인 만큼 김민재와 정우영의 맞대결, 코리안 더비라는 거였고, 이 코리안 더비가 분데스리가 4강 안에 든 강팀 둘에서 열린다는 것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모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요즘 많이 뛰지 못하는 정우영 선수는 역시나 후반 교체 출전에 그쳤고요. 대신에 김민재 선수가 무려 1골 1도움이라는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팀 승리를 캐리를 했습니다.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사실 쉬운 경기는 아니었어요. 모든 게 술술 풀린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벤치를 보시면 겨우 6명입니다. 벤치를 다 채우지 못했는데, 감기의 대습격, 최근 미넨 지역을 강타하고 있는 감기의 대습격으로 제대로 된 스쿼드를 가동할 수 없었죠. 특히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인 키미히와 고레츠카가 빠지면서 이 6번 도펠잭스라고 현지에서 부르는 두 명의 6번이 모두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우파메카노, 케인, 많은 주전급 선수들이 감기 때문에 좀 컨디션 난조를 겪다가 겨우 선발 라인업에 들어왔다고 하죠. 그래서 어려운 경기를 예상했는데, 그래서 점유율은 많이 놓쳤지만 상대 슈투트가르트가 더 우세한 경기를 하게 내버려 두고 막상 실리를 챙기는 그런 바이에른의 좋은 운영을 통해서 점유율만 슈투트가르트가 높고 이제 XG가 바이에른이 훨씬 높고요. 골도 3대0이 나는 그런 실리적인 경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김민재가 어떤 활약을 했는지 먼저 후스코어드 평점을 보면서 함께 알아보죠. 여기는 세부 기록이 반영되어 있죠. 보시면 김민재가 경기 1위입니다. 8.8로 1위고요. 두 골을 넣은 선수가 있는데 해리케인이 8.5고 김민재가 더 높다는 게 눈에 띄어요. 그리고 드리블 돌파를 굉장히 많이 해주면서 이날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준 알폰소 데이비스, 리로이 자네, 드리블 성공은 굉장히 점수를 많이 주는 스탯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보다 김민재가 더욱 높다는 건 역시 눈에 띕니다. 특히나 후스코어드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도움이 공식적으로 있는데 제가 평점을 본 시점까지는 도움이 안 잡혔어요. 1골만 잡혔지 1골 1도움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8.8이었다. 도움까지 잡혔으면 아마 9.0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민재 선수는 평소보다 공을 적게 잡았어요. 바이에른이 점유율이 낮았다는 게 여기 반영이 되어 있고요. 정확한 패스가 39회로 평소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평소에 100회씩 하고 그러죠. 패스 성공률은 93%였고요. 헤딩 경합 승리로 기록된 건 1회, 태클 성공 1회, 그런데 가로채기가 무려 6회, 걷어내기가 무려 6회, 드리블 성공 1위가 있었습니다. 가로채기 6회가 굉장히 높은 기록이에요. 센터백들이 이 기록을 기록하는 경기가 흔치 않고요. 이는 슈투트가르트의 높은 점유율에 이어서 바이에른 문전으로 들어오는 마지막 패스를 김민재가 번번이 끊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 경기를 봐도 김민재가 머리로 끊고 슬라이딩 태클로 끊고 서서 끊고 슈투트가르트의 파이널 패스를 다 끊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딩 경합도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인터셉트를 했다라고 기록된 스탯들이 있는 거죠. 헤딩 경합 승리가 아니고요. 보면은 김민재가 상대 선수와 몸싸움을 하면서 떠가지고 머리로 이겨냈다기보다는 아예 좋은 위치 선정을 통해서 머리로 가로챘다. 그 다음에 상대가 뜨지 못하게 했다라는 식의 헤딩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헤딩 경합 승리는 1회만 기록됐지만 실제로는 제공권을 완전 장악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실제로 상대가 공격수가 굉장히 강하죠. 16골을 넣으면서 시즌 초반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고 해리케인에게 지금은 1위를 내줬지만 득점 2위를 달리고 있는 세루 기라시 무려 16골을 넣고 있고, 기라시가 빠진 동안 대신 최전방을 맡아줬던 데니스 운다프 8골을 넣고 있습니다. 이 원투펀치는 바이에른의 케인, 자네와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원투펀치인데 이들의 위협적인 투톱을 김민재가 완벽하게 봉쇄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또 공격 상황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는데 특히 세트피스 활약이 좋았죠. 전반전에 이미 1골 1도움을 기록할 뻔했는데 모두 취소됐어요. 모두 오프사이드로 취소됐거든요.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세트피스 상황에서 프리킥을 받아서 파블로비치의 프리킥을 받아서 김민재가 머리로 골망을 갈랐지만 취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전반 종료 직전에 김민재가 상대의 패스를 이제 쫑을 냈어요. 이제 축구 용어로 쫑을 냈다고 하는 현장 용어로 상대 공격수가 받으려고 할 때 발을 뻗어가지고 저지에서 끊어내는 동시에 이 공이 곧바로 토마스 밀러에게 가면서 어시스트가 됐는데 이거 역시 밀러가 마무리를 했지만 오프사이드로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엇갈렸어요. 왜냐면 이때 VAR이 가동이 안 됐습니다. 제대로 가동이 안 됐습니다. 이 쾰른에 있는 VAR 상황실과
거기서 보고 있는 VAR 심판들과 교신하면서 비디오 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특히나 바이에른 측에서 슈투트가르트 측으로 전반전 슛을 했을 때 그거를 이제 골라인 판독을 해줄 수 있는 그 카메라가 작동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심이 이게 귀에 손을 대보더니 뭐야 그쪽에서 못 보겠다고 이러면서 스스로 판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느린 그림 이후에 더 자세한 분석을 봐야겠지만 리플레이만으로 볼 때는 김민재가 오프사이드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반전 득점은 인정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 기기 고장으로 인해서 무산되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사실 그리고 이제 정확히 오프사이드인지 아닌지는 이제 추후 판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미지로 남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VAR이 판명을 못 해주는 상황이면 주심이 함부로 오프사이드 여부를 이제 판단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약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는 득점일 수도 있었는데 이제 무산이 된 그런 전반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센터백인데 보통 이제 골망을 한 번 가르면 더 이상 못 가르기가 쉬운데 이날 김민재는 달랐습니다. 하늘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요. 후반전에 결국 세트피스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1골 1도움을 기록을 하고 맙니다. 먼저 올라온 킥을 김민재 선수가 상대 선수를 완전히 제압하는 헤딩으로 떨궈주면서 이게 케인의 노마크 헤딩 슛이 됐죠. 케인이 득점을 했고 김민재가 도움을 기록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민재의 쐐기골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김민재가 다시 한번 자신의 머리로 득점을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재가 한 경기 1골 1도움 이날 경기에서 분데스리가 데뷔골과 더불어 도움까지 기록하면서 공격 포인트를 2개나 올리게 됩니다. 자, 그 경기에 대해서 현지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먼저 빌트의 평점을 보시죠. 아시다시피 대표적 현지 매체 키커는 평점이 좀 늦게 나옵니다. 모든 라운드 다 합쳐서 그 월요일 아침자 지면에 나오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고요. 먼저 빌트를 보시면 김민재 1점입니다. 이제 아시죠? 분데스리가 독일 매체들은 1이 제일 좋은 거예요. 베스트란 뜻의 1점이고 근데 그동안 김민재가 1점 받은 적이 있었나? 저는 못 본 것 같거든요. 제가 다 이제 정리해놓진 않았는데 제 기억엔 처음인 것 같아요. 김민재 1점 받았습니다. 최고 평점 받았고요. 해리 케인과 더불어서 1점이고 그 뒤를 자네와 파블로비치가 2점. 그 뒤는 뭐 나머지 선수들이 다 3점을 받았습니다. 파블로비치 얘기를 나온 김에 조금만 해보면 파블로비치는 이날 바이에른이 주로 세트피스를 통해서 득점을 해나갔는데 그 핵심에 있는 선수였죠. 굉장히 정확한 오른발 킥을 김민재의 머리에 계속 배달해주면서 파블로비치의 킥과 김민재의 머리 이게 굉장히 좋은 조합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냥 키미가 못 나온 자리를 파블로비치가 메웠는데 경기 인플레이적으로도 뭐 큰 흠은 없었어요. 아주 잘했다라고 보기엔 조금 힘들기도 한데 일단 점유율이 완전 밀렸으니까. 하지만 뭐 세트피스를 통한 굉장히 파괴적인 오른발 보여줬고 그리고 큰 흠 없는 큰 실수 없는 인플레이 보여주면서 앞으로 좀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다음 유로스포츠의 평점을 볼까요? 이 매체도 경기 직후에 평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독일 현지 매체라기에는 뭐 유럽 현지 매체 가깝지만 그래도 이제 좀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맨 오브 더 매치를 뽑는데 김민재가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요. 한국 대표 김민재는 동료 수비수들과 더불어 지난 프랑크푸르트전 악몽을 씻어낼 만한 경기를 치렀다. 그 경기에서 이제 5골을 내주고 대패를 했죠. 프랑크푸르트전에서는 팬들이 한탄할 만한 경기였고 팀의 대선배인 카이저는 이제 베켄바우어를 말하는 거죠. 또 클라우스 아우겐텔러, 루시우, 하비 마르티네스 등과 비견되기엔 멀어 보였다. 하지만 오늘 김민재는 압도적인 센터백이었다. 상대 공격수에게 전달되는 공들을 다 끊어버리고 또 공수 양면에서 압도적인 제공권을 보여줬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이 경기를 본 사람 중에서 이견을 붙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상대 패스를 다 끊었고 압도적인 제공권을 보여줬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여기서는 카이저 등과 비교될 자격이 없다가 생겼다라고 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날 경기만 놓고 보면 베켄바우어, 루시우 등의 기라성 같은 바이언 선배들과 비견될 수 있는 경기를 마침내 해냈다라는 얘기니까 굉장히 인상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평점은 김민재만 9점이에요. 그 뒤로 케인, 파블로비치, 자네 등이 8점이고 그 뒤에 7, 6 등이 있습니다. 해리 케인, 파블로비치보다 김민재가 높다는 게 또 눈에 띄네요. 90미닛 볼까요? 김민재가 이 매체에서 준 경기 최고 평점 8점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슈투트가르트는 세트피스 제공권 싸움에서 김민재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김민재는 헤딩으로 골망을 2번 흔들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인정됐고요. 다른 골 하나를 더 만들어냈다. 세트피스 활약에 굉장히 중점 둔 그런 평가입니다. 김민재, 알폰소 데이비스, 파블로비치, 케인, 투헬 감독까지 다 8점을 받았네요.
자, 투엘 감독이 경기 직후에 뭐라고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김민재와 케인 등의 득점자를 콕 집어서 거론하지 않았고 대신에 팀 전체의 승리를 강조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 바이에른이 이기기 쉽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결정자가 대거 나왔고 앞선 리그 경기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이 있었고 또한 상대 슈투트가르트가 굉장히 어려운 상대였죠. 이런 악재들이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긴 거에 대해서 투엘 감독은 굉장히 만족스럽다. 우리 스스로 증명해낸 경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 전까지는 케인과 우파메카노도 못 뛸 상황이었다. 센터백 조합이 회복이 되니까 이번엔 새로운 도펠잭스를 만들어야 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도펠잭스라는 거는 두 명의 6번, 더블 6라는 뜻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조합을 말하는 거예요. 4-2-3-1에서. 이걸 새로 만들었다는 거죠. 파블로비치와 하파엘 게헤이루. 이제 유망주, 한 명은 유망주, 한 명은 미드필더를 볼 수 있지만 본업은 풀백인 선수. 이런 둘로 더블 6를 구성해야 됐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경기였다는 얘기입니다. 경기 초반에 우리가 좀 소극적이었지만 경기를 치를수록 더 나아져서 승리할 자격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또한 1대1 대결마다 승리했고 갈수록 공에 대한 자신감을 키웠다. 승리할 자격이 확실히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점유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슈투트가르트가 거의 70%, 바이에른이 약 30%인 그런 특이한 경기였는데 이에 대해서 낮은 점유율은 상관이 없다. 밀러는 많이 못 뛰었고 파블로비치도 좀만 뛰어왔고 무시알라도 그랬다. 이렇게 우리 팀 미드필더들이 그동안 많이 못 뛴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뭐 점유율이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죠. 우리가 뒤로 물러나서 점유율이 낮아지는 건 괜찮았다. 또한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려 했고 팀 스피릿에 집중을 했다. 다들 조금씩 단 몇 미터씩 더 뛰어줬다는 점이 굉장히 훌륭하다라면서 이날 뛴 선수들의 투지를 칭찬을 했습니다. 특히 해리 케인 같은 경우는 뭐 감기가 있었다고 현재 보도가 나와서 뛰네 못 뛰네 경기 전부터 화제였는데 막상 경기를 보면 물론 전력 질주를 좀 덜한 것 같긴 하지만 두 골 넣기도 했고 뭐 전반적인 집중력도 그렇고 뭐 연막 아니었어?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경기력이 준수했습니다. 팬들의 반응을 이제 하나만 가져와 봤는데 경기 끝나고 바이에른 뮌헨 인스타그램을 보면 김민재 선수가 3골째를 마무리하면서 승리를 했다. 그래서 김민재와 케인이 같이 있는 사진을 썼거든요. 여기에 댓글 중에 하나 아까 캡처한 거예요. 아까 경기 직후에. 그런데 이제 김민재가 세계 최고 수비수라는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죠. 세계 최고로 생각하면 이거 눌러라 라고 하면서 좋아요를 약간 좀 유도하는 그런 댓글인데 좋아요가 벌써 뭐 1300개를 넘어서 제가 본 시점에 그랬으니까 지금은 뭐 1500개, 2000개 가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 가장 칭찬받는 선수는 확실히 김민재와 파블로비치 이 두 명인 것 같아요. 김민재 선수는 이제 팬들한테 확신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파블로비치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에른의 핵심 보강 포지션이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이 위치에서 가능성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키미가 조금 불안했는데 그 대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포브스, 이제 돈에 민감한 매체 포브스 같은 경우에는 파블로비치의 활약으로 바이에른이 7천만 달러를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제목이 무조건 돈을 올리는 매체답게 돈으로 얘기를 했는데 겨울 이적 시장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뭐 과연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파블로비치만 믿고 안 갈 것 같은데 바이에른 정도 팀이면. 하지만 최소한 키미히가 그동안 계속 불안했는데 키미 없이도 분데스리가 내 강팀을 꺾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점에서는 팀 전체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큰 승리 아닐까 싶습니다. 코리안 데뷔 얘기를 거의 안 했는데 정우영 선수는 후반에 교체 투입돼서 뛰었지만 큰 활약은 없었어요. 팀 자체가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슈투트가르트가 점유율은 높았기 때문에 정우영도 공을 좀 잡았는데 그걸 위협적인 플레이로 이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바이에른의 수비벽을 뚫지 못했습니다. 정우영 선수는 이제 전반기 곧 끝나고요. 후반기 돌아오니까 전반기 초반에 주전이었다가 아시안게임 갔다 오면서 주전 자리를 놓쳤거든요. 이제 겨울 휴식기 동안 다시 헤네스 감독에게 자신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증명을 해내고 후반기에 주전 자리를 또 되찾기 위해서 투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우영과 김민재 또 바이에른 선수들의 어떤 현장 반응은 이제 저희 다른 영상에서 나올 정재은 기자의 현장 리포트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못 봤거든요. 그거 보고 이제 정우영과 김민재 동료 등등이 무슨 말을 했는지 꼭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